네,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이 1.7%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개장 전에 이 3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4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여줄까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은 CPI 데이터랑 똑같이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 자체가 없었다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없었다라는 표현은 결국엔 이제 4월 이후에 그 흐름들을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네.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가 잘 나온 거는 저도 이제 선제적으로 선구매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잘 전해주신 것처럼 다만 이제 식품이라든지 외식 쪽에서의 판매가 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상당 부분 지워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하드 데이터가 무너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프트 데이터가 워낙 과격하게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혹시나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됐었던 건데, 어쨌든 오늘 나왔었던 그 소매 판매 데이터로는 경기는 여전히 강하긴 강하구나를 좀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 추후 데이터는 이제 관세에 따라서 이제 선수요가 나온 거는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나오고 이제 끊길 것인지, 그건 이제 또 품목별로 좀 차이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잘 나왔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좀 규모가 큰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선제적인 수요가 쫙 나오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공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별로 약간의 좀 다른 차별화 포인트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이야기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중국이 뭐 트럼프와 대화에 열려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오면서 시장에도 좀 좋은 영향을 한때 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뭐 트럼프도 그렇지만 중국도 계속해서 강경 대응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도를 결국에는 좀 낮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상황을. 네, 사실 이제 두 나라 모두가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이 관세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의 데이터들을 뜯어놓고 보면 작년 11월 때부터 쭉 보면은 하드 데이터랑 그때는 소프트 데이터도 되게 좋았어요. 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좋았었는데 그게 관세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확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만 빠르게 매집을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데이터는 굉장히 다시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소매 판매 그 내수에 대한 경기 자체가 상당히 강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일부분 만회는 하겠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가 좀 핵심이긴 합니다. 그게 만약에 내수적으로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해외에 대한 수출 상관없이 진행이 잘 될 정도였으면은 애초에 경기가 회복하고서도 남을 정도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에 수출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은 중국은 굉장히 경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길게 끌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거 1기 때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결국엔 물밑 작업을 하고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을 하지만 협상을 열심히 하고 물밑 작업이 여러 번 된 다음에 항상 결과가 뚱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단기간으로 중국과 협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중요하기보다는 미국이 어쨌든 간에 이제 채권에 대한 그 부분이 단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으로 부각이 됐고,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더 격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깨지지 않는 요인만 생기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이나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미국에 접근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유럽은 크게 대화의 진전 없이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유럽 쪽에 그대로 관세가 진행이 돼버리면 유럽 쪽에서 또 반발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또 중국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관세가 당연히 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당장 미국이랑 중국에 빠르게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하기보다는 좀 주요국 주변국들에 대한 이런
진행 상황이 이제 또 약간 좀 글로벌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구조로 가는지,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채권이나 약점이 생겼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전 저점을 깨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데이터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뭐 소프트 데이터든지 하드 데이터든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신뢰도 높게 미국 주식에 대한 좀 저점 매수들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투자했을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미국에 뭐 5천억 달러 규모였나요?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것에 트럼프는 환호하면서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엔비디아의 H20이죠. H20을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H20은 사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이런 것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H20도 결국에는 중국한테 수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겠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예측을 전혀 못했을 거고 이제 이 엔비디아의 8K 보고서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사 내용들은 애초에 그쪽에 대해서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활하게 수출이 되는 것처럼 진행이 됐는데 또 이제 사실 트루스 소셜에 나왔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를 보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뭔가 다 해줄 것처럼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새벽에 이렇게 8K 보고서에서 공시를 하게끔 만든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신뢰도 자체는 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멘트라든지 행동에 대한 신뢰도가 일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약간의 체면치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격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 텐데 대신에 좀 평이 좋지는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겁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게끔 좀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단계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면서 꼬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현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좀 여러 번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점에서 지수나 여러 가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단기적으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좀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 좀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대신에 그게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질 때쯤 됐을 때부터는 좀 장기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자금에 대한 운영 방식 자체를 조금은 변형을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